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1억 2,690만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로 약 1,700억 원입니다. 한 로비 단체가 미국 선거 딱 한 번에 쓴 돈이에요. 이 단체 이름이 AIPAC,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그리고 이 돈을 받은 미국 의회 의원이 몇 명이냐? 349명. 상원 하원 합쳐서 전체 의원의 65%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안 가려요. 양당 다 받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야기, 음모론 아닙니다. FEC,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 공개된 숫자들이에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박혀있는 팩트입니다. 근데요, 이 팩트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TQQQ와 나스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의 뒷거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남자가 있어요. 하나는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 다른 하나는 미국 대통령.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중동전쟁의 방향을 결정하고 유가를 113달러 수준까지 밀어올렸고 나스닥을 조정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AIPAC,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 하나예요. 2024년 선거 사이클에서 이 단체와 산하 슈퍼페이시인 유나이티드 데모크라시 프로젝트, UDP가 합산 1억 2,69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2022년엔요, 1,300만 달러였어요. 2년 만에 10배가 된 겁니다. 10배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연방 후보자들에게 직접 기부한 금액만 5,520만 달러. 그중 최소 4,520만 달러가 당선된 119대 의회의원들의 선거 캠프로 들어갔어요. 역사상 단일 조직이 의회에 쏟아부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AIPAC 슈퍼페이스인 UDP의 기부금을 추적해봤더니 민주당 후보에게 간 돈의 46%가 공화당 기부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화당 거액 기부자의 돈이 민주당 경선에 투입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답은 너무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소름 돋으실 거예요. 2024년 6월 뉴욕 16선거구 현직 민주당 하원의원 자말 보먼, 이스라엘의 가자 군사작전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에요. AIPAC의 UDP가 이 한 선거구에 쏟아부은 돈 아십니까? 최소 1,450만 달러, 일부 집계로는 1,700만 달러. 하원 경선 하나예요. 미국 하원 경선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된 겁니다. 결과요? 보먼 낙선. 상대 후보 조지 라티머가 압승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달 뒤 미주리주, 역시 민주당 현직 코리 부시 의원, 가자 휴전을 촉구했던 진보파입니다. UDP가 9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검사 출신 웨슬리 벨을 밀었어요. 부시도 낙선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돈의 출처예요. UDP 최대 기부자, 왓츠앱 공동 창업자 얀쿰 500만 달러, 금융인 조나단 제이콥슨 460만 달러, 그리고 홈디포 공동 창업자 버나드 마커스 300만 달러. 마커스가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공화당 메가 도너입니다. 공화당 거액 기부자의 돈이 민주당 경선에 들어가서 민주당 현직 의원을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AIPAC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켄터키주의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을 끌어내리려고 30만 달러를 썼는데 참패했고, 일리노이 경선에서도 1,200만 달러 쓰고 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세요. 349명의 의원이 AIPAC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미국 의회의 65%, 이 숫자가 남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갑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 근데 동시에요, 현직 총리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기소가 2019년 11월. 혐의가 뇌물수수 1건, 사기 및 배임 3건, 3개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케이스 4천이에요. 네타냐후가 통신부 장관을 겸직하던 시절 이스라엘 최대 통신사 베제크의 대주주 샤울 엘로비치에게 수억 셰켈, 이게 얼마냐면요, 당시 환산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규제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대가가 뭐냐? 엘로비치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 왈라에서 네타냐후한테 좋은 기사를 써주는 거. 뇌물죄입니다. 대놓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었느냐? 엘로비치는 베제크와 위성TV 회사 예스를 각각 50% 지분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엘로비치 개인 지분을 베제크에 매각하는 딜이 진행됐는데, 이 거래로 엘로비치가 벌어들인 금액이요, 10억 셰켈, 약 2억 6,900만 달러입니다. 독점 금지 당국 문서가 나오자마자 엘로비치는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네타냐후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고, 검찰은 엘로비치가 네타냐후에게 딜이 성사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해요. 네타냐후는요, 전면 부인합니다. 마녀사냥이래요. 적대적 언론과 편향된 법체계가 자기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근데요, 여기서 타이밍이 기묘한 겁니다. 재판이 2020년 5월에 시작됐어요. 증인신문은 2021년 4월부터, 검찰 측 입증은 2024년 7월에 끝났고, 네타냐후 본인 증언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그리고 가자 전쟁. 재판은 계속 연기됐어요.
비판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본격화돼요. 재판이 본격화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전쟁이 끝나면 선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지지율은 바닥이에요. 채널 12.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 국민 과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네타냐후는 인질 송환보다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 네타냐후에게는 전쟁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극우 연정 파트너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부잘레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연합을 이탈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정당이 보유한 의석이 크네세트 120석 중 13석. 이탈하면 연정 무너지고 조기 선거입니다. 벤 그비르와 스모트리치는 가자에서의 철수나 휴전에 반대하면서 네타냐후가 양보하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해왔어요. 정리해볼까요? 네타냐후에게 전쟁 종료는 세 가지 위협이 동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재판 가속, 선거 패배 가능성, 연정 붕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구조적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은 강력해요. 그리고 네타냐후에게는 탈출구가 3개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사면. 2025년 12월 네타냐후가 이삭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공식 사면을 요청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법에서 사면을 받으려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네타냐후는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요. 법률 전문가들은 유죄 인정 없는 사면은 고등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째, 이게 진짜 어이없는 건데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2026년 1월 네타냐후 연정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름이 걸작이에요. 형법의 모호성 해소, 사기 및 배임죄 폐지 법안. 네타냐후가 3건의 재판 모두에서 기소된 혐의가 뭡니까? 사기 및 배임이에요. 리쿠드당 오피르 카츠 의원, 종교 시오니즘, 시무하 로스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쿠데타, 마피아식 시도라고 규탄했어요. 법학 교수들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기 혐의를 없애려고 법을 바꾸겠다? 이게 됩니까? 셋째, 외부의 힘.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헤르초그 대통령을 수치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네타냐후를 사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트럼프의 정확한 표현 보겠습니다. 헤르초그는 수치다. 네타냐후를 지금 당장 사면해야 한다. 2026년 3월에는 더 거칠어졌어요. 거짓말쟁이, 나약한 인간, 한심하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국가 원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자국 총리의 사면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헤르초그 측 응답이요. 이스라엘은 법치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주권국가. 외부 압력에 의한 사면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진짜 질문.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네타냐후를 감싸는 걸까요? 여기서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예요. 2021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델라웨어주의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투자 회사를 설립합니다. 다음 날이에요. 6개월 뒤에 뭘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EF에서 20억 달러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회사 전체 운용자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PEF 내부 심사위원회가 이 투자에 반대했습니다. 이유를 보세요. 어피니티 펀드 경영진의 경험 부족, 사우디가 투자와 리스크의 대부분을 부담, 운영이 모든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움, 쿠슈너의 전직 트럼프 행정부 역할로 인한 대외 리스크, 4가지 사유로 반대한 거예요.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MBS가 심사위원회를 무시하고 직접 승인해버렸습니다. 자기 심사위원회가 4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2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매년 1.25%의 운용 수수료를 받아요. 이게 얼마냐면요. 연간 2,500만 달러입니다. 수익률과 무관하게요. 미국 상원재무위원회 론 와이든 위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수익률 제로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고객들에게서 최대 1억 5,7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어요. 이 중 8,700만 달러가 사우디 정부에서 나온 돈이에요. 수익 하나 못 내면서 수수료만 약 1,200억 원을 뽑아간 겁니다. 와이든 위원장과 하원 감독위원회 라스킨 의원은 법무부에 쿠슈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어요. 혐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위반, 쿠슈너가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 3월 기준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운용 자산은 62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 자산의 99%가 외국 투자자 돈이에요. 사우디, UAE, 카타르 국부펀드가 핵심 출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슈너는 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려 하고 있어요. 사우디 PIF에는 계약상 우선 참여권이 있어서 먼저 접촉하고 UAE와 카타르에도 추가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 조달은 2026년 대부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쿠슈너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협상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어요.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쿠슈너, 위코프, 루비오, 벤스가 이란과 협상 중 중동 국부펀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모금하면서 동시에 중동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2026년 3월 19일 상원 와이든 의원과 하원 가르시아 의원이 어피니티 파트너스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쿠슈너가 중동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협상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며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걸프 지역의 한 외교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위코프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군사적 대결로 밀어넣고 있다. 이란 측은 더 이상 쿠슈너, 위코프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전.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작전명 에픽 퓨리, 군사시설, 핵 관련 시설, 지도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미군 기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을 공격했어요. IRGC,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전 세계 1일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겁니다. 유조선 통행이 70% 급감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 밖에 정박해 있어요. 브렌트 원유가 113달러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예요. IRGC 대변인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UAE의 원유 생산이 하루 최소 1000만 배럴 감소했어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하루 700만 배럴 풀가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타격했어요. 미군 급유기 여러 대가 파손됐고 미군 12명이 부상했습니다. 2명은 중상이에요. 후티 반군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어떤 동맹이든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가담하면 개입한다. 홍해가 이란 공격에 사용되면 개입한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2.9%포인트 하락이 예상돼요. 여러분 계좌가 빠지는 게 이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온도차가 드러나요. 미국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 전에 좀 질렸다고 합니다. 지루해졌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 트럼프는 딜메이커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빨리 승리를 선언하고 다음 카드를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면 네타냐후의 핵심 목표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뭐라고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이란 국민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하자. 트럼프의 반응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해야 하나? 학살당할 텐데. 트럼프가 거부한 겁니다.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어떤 합의도 무용하다고 트럼프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분석가들은 이것이 미국을 이란과의 직접 전면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타냐후는 합의 조건에 불가능한 조건들을 추가하려 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지역 프록시와의 관계 단절, 이란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들입니다. 전 이스라엘 뉴욕 총영사 알론 핑카스의 분석 들어보세요. 통렬합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추진한다면 네타냐후가 승리가 얼마나 빠르고 확실할지에 대해 트럼프를 속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팩트만 놓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IPAC은 미국 의회 의원 65%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의원은 수천만 달러를 들여 낙선시켜요. 네타냐후는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전쟁이 계속되면 재판이 지연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는 사우디, UAE, 카타르에서 62억 달러를 모으면서 동시에 중동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의 사면을 위해 이스라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해요. 네타냐후의 연정은 법 자체를 폐지해서 총리의 혐의를 없애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유가가 폭등하고 나스닥이 조정에 빠지고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이건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음모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의 성취와 집단의 음모를 혼동하면 반유대주의 늪에 빠져요. 제가 보여드린 건 특정 로비단체가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쓰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전쟁과 여러분 계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이 퍼즐의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 2020년 쿠슈너가 설계한 이 협정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의 관계를 정상화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동 평화, 실질적으로는 이란을 견제하는 지역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궁극적 목표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
근데 사우디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2025년 8월 조사에서 사우디 국민 몇 퍼센트가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99%입니다. 99%. 가자 전쟁 이후 사우디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쿠슈너의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의 외교 유산,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사우디의 석유 전략,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 5가지가 하나의 매듭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듭이 풀리느냐 더 꼬이느냐에 따라 유가와 나스닥의 향방이 결정돼요. TQQQ를 들고 있는 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계산법을 이해해야 시장의 다음 수를 읽을 수 있어요.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뒷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독 눌러두세요.